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소식 들으셨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이 드디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등이 가려우니까 이제 그냥 대놓고 긁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USDT 테더 위험하다고 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테더의 디패킹을 언급을 했었고, 테더가 위험하다는 건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뒤죽박죽, 초전박살, 개박살 그런 걸 의미합니다. US 달러로 거래되는 모든 거래가 모질이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USDT 테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최근 여러 번 했었고, 그리고 최근 USDC 서클 그리고 엑스알프 레저 SSL 이야기도 드렸었죠. 이제 리플이 코인 업계의 공룡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드디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 라고 표현을 했고, 데이비드 슐츠 리플의 CTO 기술총괄은 충분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2028년까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 같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 제롬 파월 여러 번 언급을 했었고, 라리 핑크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유로은행 총재 라가르드도 언급을 했었죠. 스테이블 코인의 효율성이 높을 것 같다. 정확한 규제안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 뭐래도 리플은 규제가 가장 엄격한 코인이고 법적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입니다. 최근 SEC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날렸죠.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지만 되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이 2차 판매를 했다고 말하는 금액은 불과 7억 2,890만 달러인데 벌금을 20억 달러를 내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미친 짓이죠. 그리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합의금이 수십억 달러가 아닌 수백만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에 쌩을 깠습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 어떤 상황들이 어려우니까 그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보기에 USDT, 특히 제가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작년 실리콘밸리뱅크 그리고 중국의 꽤 유명한 그룹 하나 있죠. 파산 신청을 했던 에버그랜드 헝다그룹, 거기에 관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해 보인다. 저뿐만 아니라 해외 채널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USDT 디패킹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고, 그 어느 곳에서도 실제 USDT가 갖고 있는 달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보이겠죠. 이 시장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누구도 검증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보니까 불안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그냥 만들어버리자. 요거 또한 엄청난 발표이긴 한데 그 어떤 곳에서도 태클을 걸지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미 정부 산하기관과 소송 중에 있는 회사가 코인계의 아마존이 되려고 하는데 미 정부 그리고 SEC에서는 그대로 그 꼴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그들은 다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리플을 가장 떳떳하게 만들어서 코인의 제왕, 절대 권력, 절대 시장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정말 코인의 중심, 유일한 규제안을 갖고 있는 법적 명확성을 띤 암호화폐일 수 있겠죠. 요거 재밌죠, 여러분들. 점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모든 종류의 코인과 자산 사이의 유동성 브릿지 솔루션의 표준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 자산군과 암호화폐 자산군과의 만남.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다. 전통 자산군을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암호화폐는 출현을 했다. 그렇게 꼭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아직도 그지 같네요. 비트코인은 69,340불, 한화로는 비트 기존 9,950만원, XRP는 855원.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나가 떨어지셨죠, 여러분들. 주위에 XRP 던지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신 분들 꽤 많죠. 아직도 조금 가셔야 될 분들이 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실 분들은 제발 빨리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 항상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이 빛을 볼 수 있겠죠. 영상이 좀 주니까 어떤가요, 여러분들? 뭐 기다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매일 영상을 하다가 지금 멤버십 라이브는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본방송은 월수금을 업로드를 일단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멤버십 회원 분들이 본방송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아요 개수가 막 10,000개씩 5,000개씩 떠버리면 또 할 말은 별로 없지만 매일 방송을 하는 걸로 좀 더 노력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사서 내일 던질 거 아니고, 내일 사서 모레 던질 거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시작한 암호화폐를 최소한 3년, 5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거라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오롯이 바꾸고 싶다는 마인드로 XRP에 투자를 했고, 점점 비트TV 말대로 현실화가 조금씩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유일무이한, 똑똑한, 떳떳한 세상의 모든 것, 돈으로 거래되는 모든 것, 결국 XRP가 그 일을 할 겁니다. 요렇게 저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보고, 시장 상황들을 요렇게 보고, 자넷 델런이, 제롬 파월이, 일론 머스크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리고 비트TV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요렇게 보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리플 스테이블 코인, 제 생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기사를 CNBC에 나와 있는 기사를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지. 리플은 테더, 서클이 지배하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다. 모든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왜 SEC와 전쟁 중인 회사에서 이렇게 설레발을 쳐도 모두가 인정을 할까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USDT, 테더, 불안, 그리고 서클은 얼마 전 리플과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까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 같은 이 스테이블 코인, 나가르즈도 언급하고 제롬 파월도 언급하고 레리 핑크도 핑크 했던 스테이블 코인, 그놈을 이제 완벽하게 집어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SEC 소송도 소송, IPO, 뉴욕 증시, 그리고 어쩌면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리플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 예금, 미국 정부 채권 및 현금 등가물과 같은 자산의 등가 합계에 의해서 항상 1대1로 지원이 된다. 규제가 가장 엄격한 코인, 그리고 법적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암호화폐. 요게 뭘까요?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담보를 보더라도,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신용을 보더라도. 그런 틀을 가지고 지금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특히 미 정부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USDT가 무너진다, USDC가 불안하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의 돈이 완벽하게 공중분해가 된다고 봐도 되세요. 암호화폐는 그래서 그 철학 자체는 분명히 탈중앙화, 중재자 없는 거래를 원했지만 결국
그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수정 보완이 가능한, 규제가 명확한 그런 틀에서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을 발판으로 점점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대로 프로토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중재자 없는 P2P 거래가 완벽하게 구동이 되어야 되겠죠. 뭐 최근 AMM 활성화,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그 시스템도 충분히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시기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리플이 해야 될 일을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USDT 그리고 USDC 얘네들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USDC는 리플이 업어버릴 것 같고, USDT가 불안하다고 느낀 소비자들은 결국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경쟁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는다. CNBC 인터뷰에서 이 시장은 확실히 규모에 따라 미래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한 회사들은 도태되고, 결국 가장 안정성이 있는 회사가 그 시장 전체를 집어먹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이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이야기를 갈링하우스도 하고 있습니다. 테더의 USDT 토큰과 서클의 USDC의 디패킹 위험하다.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USDT 2022년 일시적으로 1달러 페그를 잃었다. 디패킹이 됐었다. USDC 또한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노출이 밝혀진 이후 2023년 일시적으로 1달러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다. 그 이후 비평가들은 테더 보유고의 출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회사가 뱅크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달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참 살벌하죠. 그런데 테더는 항상 충족할 수 있다고, 준비금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어쨌든 USDT는 1063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이다. 그리고 테더의 대변인은 리플 팀이 지금까지보다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으로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XRP 스테이블 코인은 포기하지 않고 출시를 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우리는 수년간 결제 흐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 왔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갈링하우스는 XRP 원장의 고유한 유동성 풀이 있기 때문에 XRP 생태계를 보완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실 XRP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없이 XRP 레저의 US 달러 지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자, 그리고 합의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SEC 합의금은 20억 달러가 아닌 그냥 수백만 달러로 예측을 한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따르면 리플은 헤지 펀드와 기타 정교한 구매자들에게 7억 달러 상당의 XRP 토큰을 판매했다. 충분히 2차 판매로 검증할 수 있다. 그래서 벌금을 내리려면 그놈에 대해서만 벌금을 내리지, 터무니없는 20억 달러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우리가 호구는 아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예측에는 그냥 수백만 달러 정도가 지출될 걸로 예측을 한다라고 대놓고, 날씨도 따뜻하니까 꽃 구경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코인계의 아마존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각각의 특성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거래, 어떤 걸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느냐, 그리고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통 자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돈이 먼저냐 물건이 먼저냐 라는 질문에 물건이 먼저 아닌가 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물건을 어떤 도구로 거래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황들은 펄나게 겁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디지털 사회, 지금의 시대에서는 거래의 도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놈을 그냥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생각나는 게 결국 미국의 디지털 달러죠. CBDC. 그리고 저는 항상 암호화폐의 궁극적인 목표는 CBDC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대로 갈 겁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는 또 선거일이 끼어있죠. 선거 꼭 하시고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파이팅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은 필요하신 분들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저를 항상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